그리고 드는 협동조합 이사진으로 계시는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담회할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협동조합이란 단어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 사업지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관련 부분이라든지 인허가 과정 정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앞서서 저희가 간담회나 총회 할 때 참석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셨던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작년 5월에 저희가 진행했던 신용대출 현황 설명드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추가로 신용대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란 내용하고 협동조합이랑 임대사업자인 시행사의 관계,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회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협동조합과 임대사업자인 시행사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주택 임차를 위한 공동 목적으로 출자금 및 임대차 보증금을 출자 납부하여 건설 임대 아파트 시행자에게 투자금 및 투자금 등을 제공, 입주권 등 분양 전환 권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임대사업자인 시행자는 조합의 출자자이자 임대차 계약자인 조합원에게 임대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건설 시행자입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 SJDNC가 건축주의자, 토지 소유권자, 소유권 보존 등기 권리자, 임대사업자이며 협동조합원의 조합원님분들은 임차인으로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설립 조건은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80% 확보하고 조합원이 50% 이상 확보가 되어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조합이 형성이 됩니다. 협동조합은 발기인 5명을 기준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협동조합은 조합에 출자한 이제 계약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토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그 부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원 또는 그 세대원을 포함한 1주택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주체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자이자 건축주고, 협동조합은 시행사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토지 소유권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라고 해서 토지주들이 조합원이 되고 건축주가 되고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고, 협동조합은 건축주 각 호실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존받습니다. 공급의 형태는 70에서 80%는 조합원이 분양을 받고 자녀 물량을 일반 공급을 하는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우선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주고 자녀 물량은 나머지 일반 분양으로 공급을 진행합니다. 조합원이 갖게 되는 지위는,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조합원이 아파트 소유자가 되는 형태이고, 협동조합은 이제 조합원 출자금을 내셨던 조합원이 임차인의 권리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 사업지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월에 저희가 인허가 접수를 넣었으나 이제 대구시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정형화해서 토지 확보를 95%를 맞추라고 요구를 했고, 그 확보가 안 되시는 인허가 절차 자체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존에 토지 매입 용지도인데, 기존에 이제 여기 보시면 하얀색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 상가라서 아파트 이제 토지 자체 비용도 비쌌고, 이 부분을 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짓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한다고 이제 서류를 넣었으나, 시청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면 이제 부지 자체의 그림이 이상해지니까 이 부분까지 넣으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토지 확보가 83%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나머지 정형화 해야 된다 했던 부지도 지금 매입 부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67 스포티지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1267 스포티지. 차주는 지금 입구에 세워놓으시다 하거든요. 차주를 좀 빼달라고 지금 건물에서 관리인이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입 못한 부분들은 이제 토지 비용도 많이 높은 부분도 있고, 이제 토지주들 사이에서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신 이런 부분이라서 이제 상속하는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상속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용역업체랑 미팅을 계속 하면서 상속자를 찾아서 이제 토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미팅을 해서 토지 확보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 5월에 진행했던 신용대출 현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토지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금액은 금융비를 제외하고 약 55억 정도가 필요했고, 저희가 이제 이 날짜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합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문자나 우편으로도 설명을 드려서 이제 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거의 태반이셨는데, 실제로 신용대출이 가결되셨던 분들은 약 1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대상 인원으로는 저희가 한 180명, 190명 가까이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대출 승인 났던 금액은 캐피탈까지 다 포함을 해서 37억, 약 38억 정도가 대출 승인이 났던 금액이고요. 뭐 이제 저희가 토지 비용으로 쓰는 비용 제외하고 이자 부분, 이자 유보해야 되는 부분, 또 이제 금융사들 주선을 했기 때문에 주선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토지 비용으로 들어갔고요. 집행 내역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추가 신용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준석 이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신용대출을 앞서서 그 인원 말씀드렸던 한 절반밖에 충족을 못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저희가 다른 타 금융사에 그 대출 진입 가능한지를 좀 파악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출을 좀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사하고 접촉을 했었고 지금 앞서 했던 방식과 조금 틀리게 우선은 가능하신 분들 그때는 이제 가능 여부를 판별하지 않고 서류를 다 진구하셔가지고 제출하시고 거기서 이제 심사를 바로 하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파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시용 조회를 할 겁니다. 1차적으로 시용 조회를 한번 하고 거기서 이제 통과되신 분들은 서류 준비하셔가지고 자사에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 아마 올해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쯤에 조회를 시작해서 대출은 그 다음 주 자서 받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일정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조회를 이제 과거에는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융사에서 이제 이게 금융사고가 온라인으로 이 조회를 이제 넘겨받으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용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금융사고 때문에 이제는 좀 금융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조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서류는 그때는 필요 없으시고 본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조회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진행 가능하신다 하면은 그 다음에 자서일 정해졌을 때 그때 저희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개인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3일에서 이틀 정도 그 안에 날짜 수정해서 시간에 오셔가지고 자서하시고 서류 제출하고 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전에는 이제 저희가 금액을 좀 3차, 4차 금액 내에서 6천만 원으로 저희가 한도를 정하고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그렇게 용이하게 진행은 안 됐었고 이번에는 아예 그게 이제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은 저희가 지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 금액은 3천에서 뭐 조금 적으실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회해보고 나서 진행할 때 가서 할 때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날짜는 저희가 빨리 정해가지고